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강사 잘못 선택하면 시험 망칩니다. 강사 선택 요령 5가지.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이번 영상은 나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사 선택을 아직 못하셨거나 강사가 나와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원이냐, 인강이냐,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을 것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인강은 어떤 면에선 자기 하기 나름이고 교재도 편집만 다를 뿐 대부분의 교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강사는 백인백색입니다. 한번 정하면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거의 매일 보게 되는 만큼 중요하고 그 강의 스타일과 내용 등이 나와 맞아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 기간 내내 강사를 계속 바꾸거나 뭔가 마음에 안 차서 같은 내용을 이 강사 강의, 저 강사 강의 중복해서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가 됐든 마음에 드는 강사를 못 만나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됨은 물론 공부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강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신뢰도 생기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강사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강사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게 우선 유료 인강 강사냐, 무료 인강 강사냐, 오프라인 학원 강사냐 일 겁니다. 느낌상으론 서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로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강사님들 대부분이 한 곳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인강 강사가 됐다가 유료 인강 강사가 됐다가 EBS 강사가 됐다가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료든 무료든 오프라인이든 강사가 나와 맞지 않을 때 다른 강사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과목별로 강사 수가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정된 강사 수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강사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건 효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 강사와 무명 강사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부 시작하시면서 검색하다 보면 과목별로 나름 유명한 강사님들 있습니다. 서로 추천하기도 하고요. 물론 유명할 땐 유명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나와 맞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명 음식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니듯이 먼저 샘플 강의든 뭐든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유명한 강사인데 하고 무작정 점수를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강사를 안 바꾸려고 노력했던 편인데 유일하게 부동산학 개론에서 강사를 2번 바꾸면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강사님 강의를 듣고 별도 교재까지 사면서 공부했었지만 강의 방식이 나랑 맞지 않아서 공부하는 내내 뭘 공부했는지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유명한 강사로 바꿨는데 두 번째 강사님은 너무 요약해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생전 처음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선 관련 내용을 따로 검색해 가면서 추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수 없이 젊은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의외로 그 강사님이 정리해준 요약 내용이나 친절하고 체계적인 강의 내용이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듯 유명한 강사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세요. 세 번째는 강의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강의 스타일은 크게 판서 위주의 방식, PPT 위주의 방식, 기본서 중심의 방식으로 저는 구분을 하는데 판서 위주 방식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판서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 방식으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한 후에 기본서로 마무리 체크합니다. PPT 위주 방식은 요약 내용을 PPT로 띄워놓고 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강의의 특징은 키워드 중심의 강의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문서의 특징처럼 설명 내용은 간결할 수밖에 없고 그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간결한 설명 후에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밑줄을 긋고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3가지 방식의 강의를 들어본 경험에 의하면 판서 강의의 경우 제가 가장 선호한 강의 방식으로 기본서의 중요 내용을 판서를 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요약 노트를 보듯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수업 내용이 들어온다는 장점과 낯선 과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좋았습니다. PPT 방식은 화면의 주요 내용을 PPT로 띄워놓다 보니 판서 방식보단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강의 내용도 키워드 중심인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PPT 방식에 적응하면 학업 속도를 높이고 답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서 중심 강의 방식은 기본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잡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샘플 영상 등을 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강의의 깊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100점 맞자 강의와 80점 맞자 강의가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이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게 될 텐데 100점 맞자 강의는 한마디로 다 외워라 하는 식의 강의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암기법을 알려주며 다 암기를 하라고 하는데 강사 입장에선 수험생이 고득점을 맞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선 다 외우자니 너무 방대하고 안 외우자니 뭔가 찝찝합니다. 80점 맞자 강의는 맞힐 건 맞히고 틀릴 건 틀리자 강의인데 간단히 말해 요점 정리형 강의를 말합니다. 이런 강의는 공부하기는 수월한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낯선 지문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당황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후반에 가서 다른 강사의 강의 영상을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공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5번째는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강사 선택입니다. 가급적 이론 과정의 강사와 끝까지 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강사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강사는 정답 위주로 문제를 풀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강사는 지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오답이면 오답인 이유, 정답이면 정답인 이유를 짚으면서 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론 공부만큼이나 문제풀이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론에 대한 체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문제풀이 스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지문 하나하나 풀이해주는 강의를 선호했습니다. 이외에 강사의 발음이나 말의 속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강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과목별 강사를 못 정하신 분이나 뭔가 안 맞아서 강사를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은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